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뚜기 단독자입니다. 두 개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뒤로 하고, 원래 이제 단독자의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단독자의 모습은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그죠? 진정한 교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네요. 단독자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키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독자는 아름다운 덩치를 가지지도 않았고, 외적인 화려함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는 그 오뚜기 같은 정신력과 위대한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앞에 한마디 하고, 이제 심리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발달 심리학이 이제 좀 내용이 많이 남긴 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뭐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 소수의 분들만 관심이 있을 그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중적인 어떤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인간관계 심리학으로 넘어왔어요. 아직 뒤에 남아있는 내용도 한참 많이 남아있고 이거를 발달 심리학 쪽에서 너무 많이 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제가 판단하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루고자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사적 자기의식과 공적 자기의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적인 자기의식과 공적인 자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관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인식이 있겠죠. 그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내 자신의 내면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단독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외부인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대상의 외면에 대한 의식이 바로 공적 자기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적 자기의식과 공적 자기의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욕망, 그리고 정말로 어떤 바라는 희망 같은 것들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만 내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나만의 의식인 거죠. 이게 바로 사적인 자기의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들, 타인으로부터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from, 다시 쓰겠습니다. from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from 타인으로부터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 from 타인 to 자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뭐다? 공적인 자기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딱 언제 트일 거예요. 현대인은 그럼 어떨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대인은 공적 자기의식이 과도하게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주장했던 이 버스라는 심리학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의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자기의식, 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 희망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과 이런 것보다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공적 자기의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과도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다. 단독자는 그러겠죠. 그죠?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직장을 관두고 나를 찾아 헤매는 여행을 떠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편인데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나 유동적이고 뭐랄까 굽이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새끼고 나 기분 더럽게 하면은 씹새끼가 되는 게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진짜로 현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질없어. 어떻게 보면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보다도 더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무슨 고립돼가지고 혼자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있는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직장을 떠나서 공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관계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적응하기 위한 어떤 투쟁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걸 찾는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도 이 삭막한 한국 사회의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적의식인데, 공적의식은 다른 사람이 보는 스스로의 외모라던가 행동 등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자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나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단독자인 나를 별거 아니게 보는구나. 아, 저 사람은 단독자인 나를 참 존경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단독자인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신경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적 자기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차림이라던가 나의 머리 스타일 아니면 어떤 피부 아니면은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몸이라던가 신체 이런 것들 신발 이런 5만 가지 것들을 다 신경 쓰게 됩니다. 나의 사소한 말이라던가 행동 제스처 같은 것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외부에 많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인간 관계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 이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자기의식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단적으로 인싸와 아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공적 자기의식이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삶이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적 어떤 자기의식이 높다라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에 많이 휩쓸리는 삶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행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명확하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적 귀속과 외적 귀속을 다룰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냐면 하이더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건데, 자, 귀속이라는 게 뭐죠? 어디에 속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귀속인데 내적 귀속과 있고 외적 귀속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면은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는가를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적 귀속을 하느냐,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 이것을 외적 귀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든가 대인 행동 같은 게 있겠죠. 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결과를 통해서 유발될 수 있는 감정이라든가 대인 행동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어떤 것을 보이게 되는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새 모녀 가난 때문에 자살했죠. 자,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심리가 바로 원인 기속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있는가, 원인이?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편협하고 무관심한 이러한 삭막함에 있는가?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게 결국 일관성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가 일관성이 없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이라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더는 사건의 원인이 능력이라던가 성격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능력이라던가 성격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나의 내적인 거잖아요. 나의 내적인 이러한 원인이 귀속된다라고 봤던 것을 바로 내적 귀속이라고 봤던 거고, 아니다, 주위의 상황이나 사건의 원인이 상황이나 어떤 운이라던가 럭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봤던 게
외적 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적 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적 기속이 몸에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현상이 딱 발생했을 때, 그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직면했을 때, 나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결과라는 것이, 결국 나의 능력과 어떤 나의 성격, 나의 태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요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건의 원인을 나의 내적 요소에 기속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외적 기속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현상이라는 것이 외부의 힘이나 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 운, 타인에 의한 것이라고. 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이거는 나 저런 사람들 때문이야.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랬던 거야. 나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나는 재수가 존나 없었던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내적 기속으로 바라보는가 외적 기속으로 바라보는가가 상당히 많은 걸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외적 기속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남을 탓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적 기속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학하고 자신감, 자존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가변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추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내적 기속을 먼저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비약적인 성장이라던가 깨달음, 일종의 에피판이라던가 통찰을 가져다 줬던 것들은 결국 내적 기속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어. 외적 기속보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러한 나의 성장과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이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시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후에 훗날 다시 닥쳤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라는 것을 크게 입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한 겁니다. 예, 이 부분 중요해요. 자,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상처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 이전에는 엄청나게 큰 상처였고 거의 가슴이 후벼 파지고 완전 깊게 패이는 상처였지만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생채기도 되지 않아. 그저 간지러울 뿐이야. 그럼 뭐라고요? 내적 기속을 통한 반성과 깨달음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적 자기의식과 공적 자기의식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내적 기속과 외적 기속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